자, 안녕하십니까. 저점 매수하는 남자, 점해남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소개팅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소개팅 잘하는 방법.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소개팅은 무조건 고깃집에서 해야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편안함, 과학, 어필 포인트, 이런 것들이 모두 전부 한 자리에서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왜 소개팅을 고깃집에서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소개팅을 해왔는데 고깃집에서 소개팅했을 때 실패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의 소개팅 하는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팅은 무조건 고깃집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고깃집은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고깃집에서 소개팅을 해야 된다는 거지. 첫 마디부터 고깃집에서 하시죠?는 아닙니다. 네, 절대 안 되고요. 빌드업이 꼭 필요합니다. 자, 저는 음, 여러분들이 이제 제 목소리를 들어보셔서 알겠지만은 제 목소리가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소개팅 할 때 무조건 무기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일단은 만나기 한 3시간 전 정도에 이제 전화를 제가 한 통을 겁니다. 그러면 소개팅을 하는 여자는 갑자기 전화가 오니까 당황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일단 전화를 해요. 그럼 전화 일단 받죠. 그랬을 때 목소리는 좀 저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목소리를 저음으로.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 소개받은 누구누구입니다. 점해남입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저음으로, 여자들은 저음에 설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레게 저음으로 목소리를 던져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킥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받기로 한 점해남입니다. 제가 여러 군데 음식점들을 좀 알아봤는데 혹시 못 드시는 음식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중하게 못 드시는 음식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뭐 회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뭐 순대가 될 수도 있고. 여튼 그랬을 때 제가 회를 못 먹는 사람은 봤는데 고기 못 먹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런 사람 봤습니까? 고기 못 먹는 사람 뭐 저희 비건이어서 고기 못 먹는다 이러면은 그냥 때려치세요. 소개팅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사람 안 만납니다. 아시겠죠? 고기 못 먹는다 이러면은 그냥 외모가 카리나가 아닌 이상 그냥 바로 그냥 접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고기를 못 먹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파스타도 좋고요. 뭐 스시도 괜찮고 뭐든 다 괜찮아요. 보통은 그냥 다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뭐든 괜찮다고. 그래서 그럴 때 저 그러면 혹시 고기도 괜찮으세요? 라고 슬쩍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런저런 거 찾아봤는데 되게 괜찮은 맛집이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 괜찮은 것 같아서. 자, 그리고 여러분들 대부분 고깃집은 주차가 됩니다. 주차가 되는 고깃집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차를 가지고 가고 있어서 주차가 되는 곳을 찾다가 보니까 고깃집이 있더라고요. 혹시 고기도 괜찮으세요? 혹시 근데 냄새가 좀 배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걱정이 되네요. 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성격이 좋은 여자들은 아니요, 고기 좋아요. 괜찮아요. 라고 대부분 흔쾌히 오케이를 합니다. 보통 오케이 해요. 그래서 이거는 통보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배려를 하고 그리고 나는 이런 상황이야. 주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내가 너의 상황, 나의 상황을 함께 조율을 할 수 있다. 굉장히 세심하다. 이러한 인상을 만나기 전에 저음으로 잘 심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원투 펀치 때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소개팅 할 때 대부분 많이 가는 파스타랑 고깃집을 한번 저희가 비교를 해볼게요. 파스타집은 일단 들어가면 굉장히 좀 뭔가 느낌이 좀 격식 있는 자리라고 해야 되나? 느낌이 좀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파스타집은 남자들한테 편안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남자들끼리 축구하고 나서 파스타집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그리고 뭔가 격식이 있고 조용하고 뭐 포크를 써야 되고 나이프를 써야 되고 뭔가 정적이 흐를 것 같고 그쵸? 뭔가 남자들은 고기, 김치, 밥 이런 것들인데 파스타집은 고기 대신에 무슨 이상한 그 보라색 깍두기 같은 거 나오잖아요. 아, 나 그런 거 못 먹습니다. 물론 까르보나라 맛있어요. 맛있는데 그거 포크로 먹어야 되죠. 남자들은 그거 포크로 안 먹고 싶어 해요. 젓가락으로 먹고 싶어 합니다. 뭔가 포크로 돌돌 돌려서 스푼에 올려가지고 먹는 거를 남자들은 힘들어 합니다. 자, 고깃집을 생각해 봅시다. 자, 남자들, 축구하고 어디 가요? 순댓국밥집, 돼지국밥집, 저녁에 하면은 고깃집 가잖아요. 그쵸? 고깃집 가서 굉장히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파스타에서는 나의 진짜 모습이 안 나올 수 있는데, 고깃집은 자, 지글지글 구워요. 삼겹살 딱 올립니다. 삼겹살에 이렇게 벌집, 칼집이 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적당한 소음이 있어요. 아저씨들도 있고, 그죠? 막 술 취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뭔가 좀 자신감이 생깁니다. 저 배 나온 아저씨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지라는 생각도 들고 여튼 굉장히 이 고깃집에서는 일단은 우리 마음 자체가 편안해요. 그리고 뭔가 막 손으로 쌈을 싸 먹기도 하고 그쵸?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여자도 고깃집 편하게 생각해요. 자,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고깃집이랑 파스타 막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야, 다 필요 없어. 못생긴 게 아니라 잘생기면은 파스타든 고깃집이든 오케이지. 외모가 중요한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정답이에요. 사실 잘생기면 파스타든 고깃집이든 청국장집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는 대부분 못생겼잖아요. 그쵸? 파스타 집에 가면 우리의 그 못생김이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근데 고깃집은 뭐가 있죠? 연기를, 연기를 빨아들여주는 후드가 있죠. 후드에 우리 얼굴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못생긴 모습이 좀 덜 보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고깃집에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핵심입니다. 자,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왜 고깃집이 좋으냐. 자, 여러분들, 고기 안에는요, 트리토판이라는 이 신경 전달 물질에 그 전구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세로토닌이라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로 바뀌어요. 그러면 고기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과학적인 겁니다. 이건 굉장히 신경과학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기분이 저기압일 때는 고기 앞으로 가란 말이 있죠. 고기 앞으로 가란 말이 있죠. 이게 단순히 언어 유희가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다. 이게 대박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고깃집으로 가라. 그러면 당신의 못생긴 얼굴을 최대한 숨길 수도 있고, 그리고 고기를 먹으면서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남자든 여자든 고기 먹으면 행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생각을 해보세요. 파스타집에 갔어요. 거기서 술 한잔 하려고 하면은 와인 시켜야 돼요. 샴페인 시켜야 돼요. 엄청 비쌉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만났다고 합시다. 술을 한잔 하고 싶어요. 술 한잔 하실래요? 그러면 굳이 또 술집을 찾아 나서야 돼요. 여러분들. 굉장히 부담입니다. 그런데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다가 행복해졌어요. 그럼 뭐가 생각나죠? 최소한 맥주 생각납니다. 그죠? 여자도 술을 조금 좋아하는 친구들이면 내 앞에 고기가 있고 그 다음에 냉면이 올라와 있고 된장찌개가 있고 밥이 있는데 소주 안 먹고 배깁니까? 못 배겨요. 최소한 맥주는 먹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고깃집에서 소주 한 병 시키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여러분들.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고깃집은 자연스럽게 2차까지 갈 수 있다. 술집을 가지 않아도 그 고깃집 내에서 술까지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2차로 술 한잔 더 하러 가시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뭐 처음 만났으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말술을 먹으면 안 되죠. 처음에 만났을 때 소주 먹고 싶죠, 둘 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적당히.
남자가 여자를 막아줘야 됩니다. 술이 맛있죠. 맛있는데 나도 많이 먹고 싶죠. 하지만 거기서 근데 억지로 드시지 않아도 된다. 그냥 먹고 싶으면 드시고 적당히 즐기자라고 하면서 적당히 과음하지 않게 그렇게 해야 아, 이 오빠랑 만나면 안전하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여자들은.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고기 굽는 스킬에서 그 고기를 잘 굽잖아요, 남자가. 그러면 여자가 이 사람 되게 세심하고 나를 잘 챙겨주겠는데? 나를 굶겨주기진 않겠는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기를 잘 굽는다는 거는 이거 굉장한 이 사회적인 스킬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반대로 여자가 남자한테 고기를 잘 구워준다. 이건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말로 뭐 아무리 뭐 얘기하는 것보다 고기를 정말 잘 구워가지고 그 여자의 그 양파 기름장에 올려놨을 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대박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쩝쩝 박사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상추에다가 깻잎을 올려서 고기를 올리고 마늘, 쌈장, 밥 굉장히 그 맛있는 본인만의 조합들이 있죠. 뭐 쌈무를 넣어도 되고 그거를 잘 해가지고 깔끔하게 그 쌈을 딱 먹었을 때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러면서 너무 맛있는데 한번 제가 싸드려 볼까요? 라고 분위기가 좋으면 한번 나갈 수도 있어요. 술 한잔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쌈을 싸주기 전에는 당연히 손 닦아야겠죠? 손 닦았다, 깨끗하다 하고 처음부터 입에 먹여주지 말고 쌈을 싸서 그냥 손에 주세요. 그 사람 손에. 그런 식으로 뭔가 선을 지키면서 넘어가지 않으면서 자상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전완근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셔츠를 반쯤 싹 풀어가지고 전완근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면 됩니다. 가위질 할 때 전완근 그리고 여러분들 팔에 있는 핏줄 잘 보입니다.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너무 뭔가 나 몸 좋아가 아니라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셔츠를 걷지 않으면 셔츠가 젖을 거 아니에요. 묻을 거 아니에요. 반찬이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열심히 헬스장 가서 운동을 했었던 거를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전완근이 없다, 그러면 긴팔 입고 그냥 옷이 뭐가 붙든 말든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냉면을 주문하잖아요. 그쵸? 그렇게 할 때, 이거는 약간 공감대를 이끌어줄 수 있는, 저는 오이 싫어하거든요. 저는 산화된 오이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생오이 이거 먹어요. 맛있어요. 근데 짜장면이나 냉면 위에 올라간 그 조금 산화된 오이, 그러면 그 오이 냄새가 나거든요. 맛없습니다. 저는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냉면 주문할 때, 저 이모님, 저는 오이 좀 빼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에는 키오스크에 오이 빼주세요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이를 빼주라고 했는데 여자도, 오이 빼드세요? 오이 싫어하세요?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거의 그 이슬람 사람들은 돼지고기인가? 그거 안 먹잖아요. 소고기를 안 먹나? 돼지고기인가? 하여튼 안 먹잖아요. 그런 동족의 사람을 만난 것처럼 얼마나 반가운지 아세요?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 오이를 좋아해요. 그런다 하더라도, 저는 오이를 안 먹는다. 혹은 여자가 오이를 빼주라고 하고 내가 오이를 좋아해. 그러면은, 그 오이 저 주세요. 제가 먹을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여튼 냉면을 주문할 때도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냉면을 주문했습니다. 그랬을 때 냉면을 자르느냐, 자르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겨자와 식초를 어떻게 뿌리느냐, 좌삼삼, 우삼삼, 어떻게 뿌리느냐, 이런 하나의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었던 그 자신만의 노하우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여자도 그런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우리가 가르쳐 줄 수도 있고, 혹은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공감대를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너무 좋은,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고깃집에서 반찬이나 상추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팍팍 가서 따다닥 준비해오고, 양파가 없으면 양파를 가져오고, 그런 것들. 그리고 첫날부터 키스할 거 아니니까, 뽀뽀할 거 아니니까 마늘 먹어도 됩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래서
그 고깃집에서 맛있게 고기를 잘 먹으면 뭔가 정말 테토남의 어떤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음, 세심하지만 테토남. 봐봐요. 저음, 다정함, 잘 챙겨줌, 테토. 모든 게 다 갖춰집니다. 고깃집에 있으면. 고깃집이 최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는 고기 냄새가 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고기 냄새가 좀 많이 뱄는데, 저희 뭐, 그래도 고기 냄새도 뺄 겸 산책이나 잠깐 할까요? 하면서 근처에 커피 집에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어, 주문을 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잠깐 걷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고깃집에 갔다가 한강 근처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커피를 주문해가지고 한강 근처에서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니까 잘 풀려요. 잘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삼겹살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어보세요. 미쳐요. 엄청 맛있어요. 삼겹살을 먹었을 때 그 더러움, 마늘, 파, 양파, 더러운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이런 것들을 싹 개운하게 해줍니다. 물론 이제 여자들은 라떼를 먹을 수도 있고 달달한 걸 먹을 수도 있고 여튼 너무 너무 잘 어울리는 조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고기 냄새가 배어 있으니까 산책 잠깐 하자. 이게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여러분들? 파스타집 갔다가 산책하실래요? 이상해요. 이상해요. 파스타집 갔다가 2차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애매해요. 파스타집 가가지고 느끼한 거 먹고 안 그래도 속이 니글니글한데 거기서 뭔가 맥주 마신다? 소주 마신다? 안 땡깁니다. 무조건 고깃집입니다. 아니, 이게 소고기여도 되고 돼지고기여도 되는데 저는 돼지고기를 추천드립니다. 소고기는 첫날부터 좀 부담스러워요. 여자도 부담스럽고 뭐 돈을 내는 나도 지갑이 조금 그렇고 하니까 적당히 한 삼겹살, 목살 요 정도, 뭐 가브리살, 항정살 요 정도가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여자가 고깃집 좋아요라고 하는 그런 여자다 하면은 이미 성격이 합격입니다. 아, 저 싫은데요. 저 스시나 뭐 파스타 이런 게 좋은데요라고 하는 애들은 일단은 성격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뭐 그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자, 그리고 스시집도 많이 가는데 스시 먹잖아요. 스시가 단촛물이랑 그런 것들, 된장 이런 것들이 먹을 때는 맛있는데 먹고 나서 입 냄새가 그 좀 굉장히 별로입니다. 오히려 마늘 냄새가 나을 수도 있어요. 뭔가 자연스럽잖아요, 고기 냄새는. 근데 스시는 그 침과 그 간장과 단촛물과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나중에 나는 그, 그 냄새가 좀 별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무조건 고깃집을 추천드리고요. 고깃집에서 소개팅한다? 여러분들, 일단은 반절 이상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출산이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에 여러분들의 그 연애, 소개팅에 대해서 제가 팁을 한번 드려보도록 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반응이 좋다면 저의 이런 소개팅에 대한 노하우를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점 매수하는 남자, 점혜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